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과 국민들은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도층 어쩌고 역풍운운하는 몇몇 의원들의 우려를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흥분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니라 뚜렷한 명분을 세우고 당당하게 대책에 나가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민주당 주장을 수긍하게 됩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형사합의 일부가 의심할 필요 없이 작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든지 대법원은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설마 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역풍운운하는 한가한 소리도 이젠 멈춰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만 고집하면서 광기에 젖은 저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재판부에 소송 지휘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고등법원이라면 대선 이후에 공판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대선 국면이고 선거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정상이라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순리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속전속결로 재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나 피의자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 따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이처럼 크고 법원의 신뢰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는 상태임에도 대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결단을 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대법원의 판결은 뒤가 없는 확정입니다.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민주당과 우리 국민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정치인 이재명을 영원히 잃어야만 합니다. 이재명 후보 사안은 고등법원에 멈춰둬야 합니다. 이 사안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것은 진영 간에 형성되는 긴장감이 지나치게 커지고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분명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대법원이 자행하는 사법 테러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락에 빠집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나 뉴라이트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 헌정을 유린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에 오염된 특정한 판사들이 우리가 대선 주자를 선별하겠다를 넘어서서 법원이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특정 후보만큼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국민의힘과 검찰과 수구 미디어들까지 조금도 주저없이 대법원의 의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는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고 자신들은 기꺼이 진흙탕에 몸을 던졌습니다. 당대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국민의 30%는 그들을 선택합니다. 대법원의 의지는 특정 정당으로 등록한 후보를 낙마시키고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없애버리겠다는 의지입니다. 11일이 지나면 누구도 추가로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어떤 이유로든지 11일 이후에 사라지면 국민의힘 후보는 노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고 윤석열 부부와 내란일당의 범죄는 유야무야 시간을 끌다가 덮일 것이고 노상원 수첩에 등재된 인사들은 지독한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뒤집어진 헌재 구성으로 민주당은 정당 해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TV는 이런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일탈은 설마 하던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저들은 저토록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걸듯이 나서는데 민주진영은 언제까지 급급한 방어만 하려 하는지 심장이 터질 듯 아파옵니다. 힘을 가져야 개혁도 가능하고 내란 세력의 철퇴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이상행동과 이상행동의 목적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법원이 정해준 대로 국민투표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선출될 것이다. 법원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법원을 막을 세력은 없으며 적어도 절반의 국민은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대법원의 의지를 막아서려면 그만큼 출혈을 각오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도 아닌 대법원에 맞설 배짱이 있는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탄핵 요구를 수용해 제때에 국회를 열 수 있겠는가? 대법원의 이상행동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아니라 판사들의 의한 법치주의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에게 있고 실제 권력은 대법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
대법원이 당당하게 대선에 개입해서 깽판치는 모습이 그렇게 익힙니다. 우리 국민이 알고 있었던 법원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몸을 잘 사리고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서두르는 모습도 없으며 어떤 범죄든 법복을 입은 피의자라면 없는 권리도 흔쾌히 만들어주는 곳이었고 행여나 구설수에 오르지는 않을까 머리 굴리던 곳이었지만 특정한 판사 몇 명을 제외하면 적어도 법원이라는 곳은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섰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곳으로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법원을 주저없이 꼽아왔습니다. 압도적 대선 주자 이재명은 사법 테러라 불릴 만큼 결과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해선 법의 관용이 넘쳐나는 모습이 대한민국 법원이 적극적으로 내보이는 모습입니다.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르면 6월 3일에도 이재명은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고 임시 공휴일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고등법원 재판이 5월 15일에 시작되는 파기환송 고등법원 재판 5월 11일을 넘겨서 5월 15일에 공판을 시작하는 이유에 소름이 돋습니다. 5월 11일이 지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의 속내는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헌정 질서에 따라 진정되어 가던 대한민국에 계엄에 버금가는 핵폭풍을 대법원이 만들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들의 일탈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느 정도 혼란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의 신뢰가 어느 정도 훼손될 수 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시끄러운 개돼지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끔찍한 예상이 유튜브와 미디어에서 집중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와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를 나누어 사안별로 깊이 있는 우려를 전하고 결론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대법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고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민주당 대선 후보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의지도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하극상을 보이는 법원이 야심차게 걸어온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는 냉철하게 다음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등법원 재판부에 6월 3일 이후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대법관, 고등법원 형사 7부의 판사들을 15일 이전에 동시에 탄핵하거나 우선적으로 고등법원 형사합의 7부 판사들을 탄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재판부가 새로이 배당되고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새롭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마찬가지로 재판의 속도를 낼 경우 또다시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면서 6월 3일 이후로 재판을 넘기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역풍을 우려하거나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국민을 믿고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12일 이전에 반드시 재판부로부터 기일 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고 답변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지키는 일이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고 민주당이 대선 후보조차 없는 상황과 내란 공범들이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잡는 것보다 대한민국과 국민들과 민주당에 더 나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오염된 고위직 판사들에 의해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잃을 수도 없고 법원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훼손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려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24시간을 기다려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움직이면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보다 국회의 탄핵이 늦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기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보다 혼란도 후유증도 적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미룬 것은 잘한 일입니다.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면 조희대뿐만 아니라 대법관 9명도 함께 탄핵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재판부의 기일을 연기해달라 신청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조치하면 됩니다. 재판부가 6월 3일 이후로 기일을 연기하면 혼란 없이 이번 사태가 마무리됩니다. 재판부가 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맞서야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법원의 하극상과 일탈에 대한 조치는 대선 후에 입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는 조이대나 주기현 같은 법관 몇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선 후에 입법으로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재판 일정을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재판부에 대한 탄핵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었던 문영배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늦어진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대법원장 조이대도 문영배 권한대행처럼 할 수 있어야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633을 강조하지만 조이대가 취임하고 선거법 위반 대법원 평균 처리 기간은 3달을 넘긴 93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조속한 심리를 밀어붙이는 대법관들도 문영배 재판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이 김장하 선생을 찾았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탄핵 선고까지 38일. 과거 사례보다 유독 평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걸린 거는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탄핵 선고의 무게를 생각할 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 소수 의견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길었던 평의 끝에 8대 0으로 이끌어낸 파면 선고. 탄핵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 결론의 배경엔 헌재 내에서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보자 말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이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지, 빠른 사람,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애만 있었다면서 김장하 선생이 문 전 재판관에게 던진 묵직한 질문. 다수결 이견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원하는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야? 문 전 재판관의 답은 다시 민주주의였습니다.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영리 목적의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문영배 전 재판관은 학계에 몸담을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